안녕하세요. 파동여신입니다. 5월 30일 오후 1시 55분 현재 보신 차트는 비트코인 4시간 봉이고요. 비트는 106K 부근에 있습니다. 비트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고점과 저점을 계속해서 낮추면서 가격 조정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 지표들 함께 보면서 현재 비트의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고요. 이후 나올 수 있는 비트의 흐름도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매할 때 가장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지표죠. RSI에 관한 자세한 설명과 실시간 매매법 자료는 영상 아래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카톡 링크 들어오셔서 숫자 4번과 함께 RSI 실전 매매라고 남겨두시면 자료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으로 RSI 다이버전스 신호 이렇게 나타내주는 소스코드도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초록색 시그널은 매수할 타이밍임을, 빨간색 신호는 매도할 타이밍을 알려줍니다. 이때도 보시면 초록색 신호 나타난 후에 가격 크게 상승했고, 작년 말에 빨간색 신호 뜬 후에 가격 크게 하락했다가 이후 지난달인 4월에 초록색 신호 뜨면서 다시 한번 가격 크게 상승한 거 보면 해당 소스코드 유용한 거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소스코드 역시 영상 아래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는 카톡 링크 들어오셔서 숫자 4번과 함께 RSI 소스코드라고 남겨두시면 확인하는 즉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업로드된 뒤에 나오는 차트 움직임에 대한 실시간 대응은 텔레그램으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직 안 들어오신 분들은 영상 아래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타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그럼 자세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도 4시간 봉으로 지난 캔들 흐름 빠르게 복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 찍을 당시가 이때였어요. 말씀드렸던 저항 구간인 110.5K에서부터 빠지기 시작하면서 마찬가지로 일전에 영상에서 말씀드린 지지 108.4K에서 캔들 머무르고 있던 이때였는데요. 제가 영상에서 지지 저항 말씀드릴 때 상승을 위해서는 빠르게 109K 위로 올라가서 안착하는 그림 나와야 한다고 말씀드렸고, 당시에 머무르고 있던 이 108K 아래로 빼는 흐름 나오면 107.8K에 지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만약 이전에 계속해서 지켜주던 이 지지 라인 여기죠. 107K 때 아래로 캔들 내리기 시작하면 105에서 104K 때까지 하락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후 캔들을 보시면 작은 캔들 2개 더 뽑으면서 108.4K 위에 계속 있게 되는데, 문제는 고점을 더 높이지 못하고 저점을 내렸다는 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상승을 위해서는 반드시 안착해줘야 하는 109K, 이 가격대를 이탈하는 캔들이 벌써 4개째 나온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 작은 양봉 뒤에도 109K를 넘기지 못하고 아래로 쭉 빠지고 있을 때 제가 텔레그램 이렇게 남겨드렸어요. 4시간 봉으로 결국 109K 재탈환하지 못하고, 즉 위에 올라가서 안착시키지 못하고 108.4K 아래로 내리면서 음봉 빼고 있다. 그러면서 지지를 다시 잡아드렸어요. 107.3에서 107K 잡아드렸고, 만약에 여기 아래로 빼면 105K 초반까지 열린다는 점 참고하시라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여기가 텔레그램에서 잡아드린 107.3에서 107K 지지였습니다. 이 캔들을 보시면 비트 109K 못 넘고 아래로 쭉 빠지지만 제가 잡아드린 이 107K에서 107.3K 해당 지지에서 잘 지지받고 반등 나오기 시작합니다. 제가 잡아드린 지지에서 반등 나오는 거 보고 텔레그램 이렇게 남겨드렸는데요. 보시면 상승을 위해서는 107K 대 지지, 그러니까 여기 잡아드린 이 107K 대 지지 잘 지키면서 108K 후반에 있는 저항,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108.4K보다 위쪽에 108K 후반에 저항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108K 후반에 있는 저항 뚫고 결국 109K 올라서는 움직임이 나와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계속해서 109K를 말씀드리고 있었던 이유는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위쪽에 저항이 많지만 캔들이 109K 위까지 올라와서 안착시켰다는 건 이 저항도를 뚫고 올라가려는 시도 나올 수 있다라고 봤기 때문입니다. 근데 캔들이 다음 움직임 보시면 제가 지키면서 올라줘야겠다고 말씀드렸던 107K 정확하게 지지하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추가로 상승하게 됩니다. 근데 말씀드렸듯이 108K 후반에 있는 저항을 막기 시작했어요. 여기를 뚫어야 109K 위로 올라가서 안착시킬 수가 있는데, 어젯밤부터 새벽 사이 결국 이 108K대 후반 저항 뚫지 못하고 아래로 쭉 빠지면서 큰 음봉 내렸습니다. 이후 추가로 한 번 더 크게 빠지면서 제가 지키면서 올라야 한다고 말씀드렸던 107K를 완벽하게 빼버리죠. 제가 텔레그램으로 107K 지키지 못하고 아래로 빼면 105K 초반까지 열린다는 점 말씀드렸었는데, 보시면 제가 아침에 확인할 때 정확히 105.25K 라인까지 빠진 거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오늘 아침에 마감되는 4시간봉 확인하고 텔레그램 이렇게 남겨드렸는데요. 말씀드렸던 108K대 후반 저항에서부터 빠지면서 107K대 지키지 못하니까 105K 초반까지 빠졌다. 그러면서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게 중요합니다. 이 105K 때부터 시작하는 라인, 여기 오늘 아침에 찍은 105K 초반 라인,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지지 구간이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디테일한 가격대 1차로 105.2에서 105.3K 잡아드렸고요. 2차로 104.8K 잡았습니다. 그러면서 추가로 104.1K까지 터치는 할 수 있지만 104.8K 위에서 마감하는지 여부 잘 체크하셔야 한다 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아침에 텔레그램으로 말씀드린 지지 구간 켜서 이 캔들을 보시면 캔들 한 차례 더 저점 내렸지만 제가 말씀드린 해당 지지 구간에서 반등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고점 찍고 내려올 때부터 여기 반등 올 수 있는 구간 잡아드렸고 이후 상승할 때 해당 구간도 1차 저항으로 잡아드렸던 구간입니다. 이렇게 빠질 때도 상승 계속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109K 말씀드렸는데 109K 못 지키니까 한 차례 더 빠졌죠. 이 빠질 때도 제가 여기 107K 때 지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반등 왔을 때도 108K 후반에 저항 있다고 말씀드렸죠. 여기 저항 뚫지 못하고 107K 아래로 내린 후에는 105K 초반까지 빠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이후 가장 중요한 라인인 104.8K 오늘 아침에 잡아드리기까지 구간 다 알려드렸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지지나 저항선 잘 활용하시면 매도 타점 잡는데 도움 되실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여기를 절대 뚫을 수 없다. 혹은 여기를 분명히 지킬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각 구간마다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는 지지나 저항선을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말씀드리는 지지나 저항선을 기준 삼아서 즉 참고하셔서 본인의 매매 원칙을 잘 세우시면 되는 겁니다. 보시면 제가 잡아드리는 데서 보통 저항을 받거나 지지를 받죠. 그럼 이 구간에서는 짧게 단타를 들어가실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여기 물려 계신 분들은 이런 구간에서 익절을 하고 나오실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익절 못했다. 그러면 여기서 올렸을 때 108K 후반에서 털고 나오실 수 있는 거예요. 선물하시는 분들은 숏을 잡으셨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제가 이번 주에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린 이 104.8K 구간 여기서는 롱을 들어가 보실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정답이라는 게 아니라 이런 지지 저항선을 기준으로 해서 손익비가 좋은 매매를 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구간에서는 잘 지지받고 올랐는데 이번에는 이 지지를 반등 오긴 했지만 결국에는 108K 후반 저항받고 쭉 빠졌죠. 그러면 여기서 매수에 참여해 보신 분들은 이 캔들에서 다시 저항 리테스트 하러 왔을 때 팔고 나오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샀고 여기서 파는 거니까 본절 혹은 약손절로 매매를 종료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매번 제가 영상에서 설명해드리는 지표들 같이 보시면서 매매 확신을 더해 가시면 되는 겁니다. 12시간 봉상 보시면 이때 당시보다 최근 신고점을 경신했을 때 캔들 고점은 더 높아진 데 비해서 RSI의 고점은 더 높아지지 못하고 아래쪽에 머무르고 있죠. 원래는 보시면 이때처럼 캔들의 고점이 올라간 만큼 RSI의 고점도 높아지는 게 정상입니다. 이후 한 번 더 고점을 올렸을 때 이때도 이전만큼은 아니지만 약간이나마 더 고점을 높였어요. 그런데 신고점을 경신하면서부터는 RSI의 수치가 이전보다 더 높아지지 못합니다. 시장의 매수 강도가 점점 떨어지고 있음을 의미하거든요. 이는 결국 가격이 하락할 것임을 나타내는 시그널이에요. 1시간봉 차트로 보더라도 괴리가 명확하게 보이고 있는데 이후 하락이 진행되는 구간에서도 하락 다이버전스를 계속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구간 보시면 캔들은 약간이나마 더 고점을 높였어요. 그에 비해서 RSI는 고점을 높이지 못하고 아래쪽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명확하게 보이는 하락 다이버전스 시그널이에요. 이 고점 구간에서도 보시면 캔들은 약간이나마 더 고점을 높였습니다. 그런데 RSI는 이때부터 고점을 높이지 못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의미 있는 하락 조정 나오고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 하락 다이버전스만 있는 게 아니겠죠. 상승 다이버전스도 있습니다. 상승 다이버전스는 고점이 아니라 저점에 집중을 하셔야 하는데 보시면 캔들의 저점은 계속해서 아래로 빠지고 있죠. 이렇게 아래로 빠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에 반해서 RSI 고점은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캔들과 RSI 저점 간 괴리는 이후 가격 상승할 거란 신호예요. 이때 보시면 여기 저점보다 이때가 저점이 더 낮아졌습니다. RSI도 계속 낮아지고 있죠. 여긴 괴리가 없는 겁니다.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캔들은 이후 한 차례 더
저점을 낮추게 됩니다. 근데 그에 반해서 RSI는 어떻죠? 더 이상 저점이 낮아지지 않고 비슷한 수준에 머물러 있거나 혹은 약간 더 위쪽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렇게 캔들의 저점은 빠져 있는 데 비해서 RSI는 저점을 더 낮추지 않고 위쪽에 머물러 있는 이런 괴리는 이후 가격 상승할 거란 신호예요. RSI는 차트 분석해서 매매하실 때 굉장히 유용하게 쓰실 수 있는 지표입니다. 저도 중요하게 보고 있는 지표인데 아직 RSI 관해서 잘 모르시거나 아시더라도 실전에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정리 필요하신 분들은 자료 신청하셔서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 아래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카톡 링크 들어오셔서 숫자 4번과 함께 RSI 실전 매매라고 남겨두시면 자료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RSI 다이버전스 신호 직접 찾지 않더라도 이렇게 자동으로 표시해주는 소스코드도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빨간색 신호는 이후 가격 하락할 거란 신호입니다. 아직 12시간 봉상에서는 반등이 확정될 만한 초록색 신호 나오고 있지 않은데 15분 봉상으로는 현재 초록색 다이버전스 신호 뜬으로 반등이 나왔고요. 이전에도 반등 나오기 전에 초록색 신호 뜬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소스 코드는 여러 시간 타임프레임으로 보시되 시간 기준을 크게 해서 보실수록 신뢰도 올라간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작년 8월에 초록색 신호 나온 뒤로 신고점 경신하는 상승 크게 나왔습니다. 이후에 고점 부근에서 빨간색 신호 뜬 후에 이번 4월까지 내리쭉 하락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크게 상승하기 전에도 초록색 신호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스코드 역시 카톡 링크 들어오셔서 숫자 4번과 함께 RSI 소스코드라고 남겨두시면 확인하는 즉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매번 영상에서 말씀드리지만 여전히 텔레그램 들어오셔서 자료 요청하시는 분들 계신데 반드시 카톡 링크 들어오셔서 자료 요청하셔야 보내드릴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그럼 앞으로의 비트 예상 흐름 말씀드리기 전에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비트가 왜 하락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재 비트는 역사상 가장 높은 최고점 부근에 있습니다. 연속해서 고점을 경신해 나갔으면 좋았겠지만 그러는데 실패하면서 더 조정이 오기 전에 역사적 최고점 부근에서 수익 실현을 하려는 매물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전에 신고점을 경신했던 과거 차트를 보시면 2021년 4월의 고점을 2021년 10월에 넘겼을 때도 시원하게 양봉으로 쭉 치고 올라가지 못하니까 수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아래로 빠진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후에도 마찬가지죠. 한 번 더 고점을 높이긴 했지만 큰 양봉으로 더 치고 올라가지 못하니까 수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쭉 빠지기 시작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후에도 마찬가지예요. 2021년 11월에 만들어진 고점을 경신하면서 올라간 2024년 3월 약 2년 6개월 만에 신고점을 경신한 때였지만 이전 고점 라인에서 크게 치고 올라가지 못하니까 수익 실현 매물 나오면서 쭉 빠지게 된 겁니다. 더군다나 이때는 2년 6개월 동안 계속해서 쌓여왔던 시장 참여자들이 시장을 빠져나가고자 하는 매도세가 굉장히 강했던 걸 알 수가 있고 올 초에도 마찬가지로 같은 현상이 나왔었죠. 작년 12월에 만들어진 신고점 108K를 넘어서는 109K대 후반을 터치하는 움직임이 나오긴 했는데 상승을 계속해서 이어가지 못하니까 이후에는 큰 하락으로 이어졌었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움직임이 나와야 한다는 거냐? 바로 작년 11월에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이전 고점에 있었던 74K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큰 상승이 나왔던 바로 이런 움직임이 나와야 수익을 실현하려는 저항대를 뚫고 크게 더 오를 수가 있는 겁니다. 3일봉으로 보면 더 명확하게 보이는데 이전 고점을 넘기 직전에 약간 조정이 왔다가 이후에는 큰 양봉으로 뚫어 올리면서 조정 올 틈 없이 계속해서 고점을 높여갔던 걸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주봉상으로 보더라도 이 구간은 이전 구간들과 달랐던 게 보이시죠? 크게 치고 올라가지 못하니까 쭉 빠지고 이전 고점 높여도 치고 올라가지 못하니까 빠지고 지금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더 크게 다시 현재 고점 부근인 약 104K에서 110K 정도로 캔들이 다시 돌아오지 않기 위해서는 이때처럼 아주 큰 양봉으로 쭉 밀어 올리는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현재 나오고 있는 단기 조정이 크게 저점을 내리기 위한 큰 하락이 아니라 기술적 조정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크게 치고 오르는 움직임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보는 근거는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그간 상승이 단 하나의 기울기로 너무 빠르고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지금 나오고 있는 가격 조정은 당연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의 기울기만으로 오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포물선 형태를 그리면서 올라가게 되는데 이런 상승 형태 안에서 조정은 작은 상승 추세를 뚫고 이렇게 크고 작은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형태예요. 근데 이번에 상승할 때 모습을 보시면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가격 조정이 없었던 걸 알 수가 있어요.
가격 조정이라기보다는 시간 조정이었죠. 옆으로 밀면서 시간적으로 과열을 시켜주고 상승을 지속하는. 하지만 지난 영상에서 이 캔들 만들어질 때였죠. 큰 상승 추세를 벗어나기 시작했기 때문에 조정이 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제로 현재 조정이 진행 중이고요. 역시나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내용이지만 저는 조정이 그리 큰 폭으로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근거로 비트코인의 중장기간 방향성을 알게 해주는 슈퍼트렌드 지표를 보면 여전히 매수세가 아주 강한 초록색 신호를 보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봉상 MACD 지표도 골든크로스가 난 채로 이격을 잘 넓히고 있고요. 그리고 타임프레임을 2주로 놓고 차트를 봤을 때도 MACD 지표가 골든크로스가 나기 시작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차트는 시간봉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지표의 신뢰도가 더 높아진다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1주 차트보다는 2주 차트가 지표를 비교해 보더라도 더 신뢰도가 높다고 할 수가 있겠죠. 2주 차트상 MACD 지표가 골든크로스가 난 때를 보면 이후 언제나 큰 상승을 이어간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일 봉상 이동평균선을 보면 제가 이때부터 노란색으로 보이는 22평을 캔들이 돌파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초록색으로 보이는 62평을 장대 양봉으로 올릴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 위를 잘 지키고 그리고 2차적으로 22평 수준의 가격대를 잘 지키면서 데드크로스가 나 있던 두 이평선이 골든크로스가 날 때까지 잘 버텨줘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보시면 이제 막 골든크로스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로써 50, 20, 60, 120, 200 모든 이평선이 정배열 상태가 됐습니다. 그리고 파동상으로는 이렇게 1, 2, 3, 3파가 마무리됐고 4파가 가격 조정 나온 후에 5파가 진행될 가능성을 가장 크게 보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그럼 현재 기준 4파는 지그재그 형태로 나오고 있는 건데 피보나치 확장 2를 그어봤을 때 중첩되는 구간이 지지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제가 텔레그램에도 미리 말씀드렸듯 지지는 104K를 일단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이 구간에서 캔들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이 구간에서부터 바로 치고 오를지 한 차례 더 빼고 오를지 확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는 현재 형성되어 있는 112K 부근 신고점 경신하러 갈 가능성 아주 크다고 보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VRVP 상으로도 말씀드린 가격대 구간에 매물대 많이 쌓여 있다는 점 같이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차트 기술적 분석뿐만 아니라 실제 기관들이 매집하고 있는 비트코인 현황을 보면 꾸준히 높은 유입세를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 매도세가 많이 발생하긴 했지만 비트코인 매집 기간의 대장격인 블랙록은 매도세에 참여하지 않았고요. 기관들의 비트코인 ETF 매집 추세는 굉장히 가파른 추세로 높아지고 있다는 거 체크할 수 있겠습니다. 블랙록뿐만 아니라 마이클 세일러도 최근 4020BTC를 추가 매수했다고 알렸죠. 이로써 마이클 세일러의 스트래티지가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 총 개수는 58만 250개 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이클 세일러처럼 비트코인을 재무 전략에 쓰고 있는 일본의 게임스탑 해당 기업도 최근에 비트코인 4,700개 더 추가 매집했다라는 소식을 알려왔다고 하네요. 그럼 비트코인 분석의 마지막 단계로 청산맵 보도록 하겠습니다. 3일 기준에서 봤을 때는 아래쪽보다 위쪽에 많은 유동성 있는 것으로 보이고 디테일한 가격대는 109.7에서 111.7K 정도까지 청산시킬 수 있는 많은 숏포지션 물량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주일 기준에서 봐도 아래쪽보다는 위쪽에 유동성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 2주를 기준에서 보면 아래 구간에 있는 유동성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디테일한 가격대는 104.5K에서 104K대 청산시킬 수 있는 많은 롱포지션 물량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 아래로도 101.8K까지 유동 물량 많이 포진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비트 하방으로 빠지면서 그간 과열됐던 시장을 열기도 시키고 아래쪽에 있는 유동성 흡수 후에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럼 현재 시간 기준 비트코인의 지지와 저항 정리하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104.8K까지 빠져있는 상태인데 오늘이 금요일이죠. 내일부터는 주말이 시작됩니다. 주말 동안 104K를 터치한다고 하더라도 터치만 하고 아랫꼬리 말고 올라가면서 캔들 마감은 104.8K 위에서 해주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저항은 현재 106.3K 정도 있고요. 움직임 보면서 추가 저항과 지지는 텔레그램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텔레그램 안 들어와 계신 분들은 영상 아래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타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하실 만한 오늘 저녁에 있을 경제지표 발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근원 소비지출 물가지수인데요. 금리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물가지표니까 잘 체크하시기 바라고 물가지수 결과치에 따라서 비트 변동성 보일 수 있으니 주의하셔서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영상 마무리한 현재 비트는 104.8K 부근에 있습니다. 그럼 5월 30일 5월의 마지막 비트코인 시황 마치도록 하겠고요. 제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되셨길 바라면서 이상 파동여신이었습니다.